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이제 제가 썼던 글귀들 아니면 책에서 찾아보는데, 왜냐하면 그 책에서 그 수많은 위인들이 너무나 훌륭한 조언들을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책이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말을 어떻게 흘낏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고만고만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는데, 1순위 고민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은 최악의 1순위 고민거리. 그런 일에 맞닥뜨리면 이런 책들 명언, 자기계발, 치유, 정화,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세상의 법칙보다 지금 당장 내 코앞에 놓인 이 일이 너무 시급한 거죠. 이 제 1순위 문제라는 거는 이 두뇌에게 뭘 뜻하냐면, 이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시급한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대비해라 하는 그런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아무 노력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 의욕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옛날 원시 시대 때 내가 불리한 상황에 적이 침공을 하면 막 동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고 싶은 그런 심리처럼요. 그럼 이럴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답을 찾아가는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강아지가 땅을 막 파네요. 그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는 그 현존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그나마 보더라고요. 과거나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모든 망상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극심한 고민거리, 문제거리에 직면할 때마다 제가 항상 똑같이 깨달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라임이 잘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지금의 나다,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보면, 와, 이거 정말 진리다 하는 걸 두고 깨우쳐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글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면 그 의사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우리 거리를 걷다 보면 중얼중얼거리는 미친 사람 한 번씩 보잖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그 목소리라는 건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은 과거에 비춰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면 그 목소리는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란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그냥 조건 반사예요. 유사한 상황이 오면 옛날에 했던 생각들을 반복 재생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본다면, 새엄마가 들어와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모든 여자는 무서운 존재다, 두려운 존재다,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라서 아마 이제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TV로도 그런 거는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남자라면 그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을 보면 무조건 저런 아이들은 나쁜 악마 같은 존재들이고 사람을 괴롭힐 준비가 된 존재다 하는 인식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갖춰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어쩔 수 없이 맡았고 할아버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밥을 마음껏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럴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양껏 원 없이 먹게 해주는 그런 기억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만큼만 먹어라. 진짜 밥 없다. 이런다거나 좀 밥도 잘 안 챙겨주려고 했죠. 왜냐면 할머니가 힘들고 일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밥 달라고 쫄라야지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음식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밥 같은 거. 그래서 예민합니다. 음식 같은 거 보면 흥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막 양껏 먹어야지 분이 풀리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명상하고 막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니까 그 어릴 적에 그 기억으로 제가 이렇게 쓱 들어가더라고요. 어릴 적에 너무 원 없이 많이 먹고 싶었던 그 어린 그 밍딩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린 마음에는 먹는 거와 이 사랑을 받는 거를 동일시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안 주려고 하고 나에게 듬뿍 어떤 거를 표현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이만큼밖에 못 받는구나, 난 사랑을 잘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정줄을 놓고 폭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막 분이 풀려요. 진짜 이상하죠. 분이 풀린다는 기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자기를 원나의 상대로만 여기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기억이 많았다면 남자란 존재는 여자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 여자다 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자신의 자아상을 잠재의식에 새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고 선입견을 갖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입견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창조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지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무의식대로 이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조건화된 내 생각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그대로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와, 복된 소식이래요. 자,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진정한 해방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그런 소리일수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랫동안 많이 반복되는 그런 생각들을 더 예의주시하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들이 들려올 때 그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꼭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비난도 퍼붓지 마십시오. 왜냐면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건 우리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얘기했었죠. 남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고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몸소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난 진짜 쟤 별로야. 나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원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 원래 이런 것만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욕하거나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이 흐르면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남을 욕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하는 경우. 그럴 땐 우리가 남을 섣불리 욕했구나. 내가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구나.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어떤 일이든 당하거나 겪을 수가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지. 난 어쩔 수 없었지 뭐.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목소리가 들리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할 뿐 그저 나는 여기에 남아 지켜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잡다한 생각과 망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을 목격하는 목격자 또한 의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저변이나 뒤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그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생각이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면 그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진짜 저 사람 왜 맨날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그 생각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 나오거나 그에 맞는 행동을 그대로 액션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목격자로 존재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지? 지금 얘가 나를 분리시켰네? 나를 보고 있나 봐. 자기라고 착각을 안 하잖아. 헉,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즉, 이 에고들, 이 생각 망상들은 우리가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다는 거, 자기와 분리돼 있다는 거, 그래서 독립된 자신을 들키는 거,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면 할수록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번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망상, 이 생각들을 우리가 끊어내면 낼수록 무심과 고요와 평화를 끝도 없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져서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순수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너무나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육체뿐 아니라 외부 세상 전체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순간들이 짧겠지만 반복할수록 점차 길어지겠죠. 당신은 그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 무심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저 하나에만 딱 집중하고 거기에 최대한 몰두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 자체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그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 하나하나에, 동작 하나하나에,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그저 손을 씻을 때도 모든 감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더 이상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음이 지어내는 내용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과거에 비춰서 해석하고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주 복된 소식이 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오랜 세월 되풀이된 목소리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이다. 그 목소리에 어떠한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라.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이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그것에 끼어들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에 남아 지켜보기만 하라.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생각 뒤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당신 자신을, 즉 현존을 느끼게 된다. 그때 당신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해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무심의 틈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무심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한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깊어질 것이다. 계단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현존이고 무심의 틈새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더 이상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음이 지어내는 내용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여러분을 과거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순간순간 구원해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억 속에서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의 불안을 계속 상상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금의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과거를 살지 말고 미래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는 현존하게 되고 그 어떤 고통을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해방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땀 흘리는 밍딩이는 샤워하러 풍덩 가야 되겠고요. 여러분 더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지금 이 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뿅뿅뿅.